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예, 2주 만에 출전하니까 우리 토요일날 출전이요? 2주 만에 2주 만에 출전이 아니죠. 방송하니까 지금까지 헷갈리고 지금 막 머리 조금 리듬이 안 찾았는데 매끄럽게 좀 방송 한번 연이어서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출발하죠. 자, 일호경마가 대상경주가 있죠? 네, 경주도 대상경주가 있는데 재밌을 겁니다. 앞말들 단출하게 편성할 수 있으면 뭐 배당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자, 1경주 국산 5군 1300m 마령경주인데 이성훈의 UC 첫 승부처입니다. UC 첫 승부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저 추천위원입니다.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GT레이디, 여기에 지난번 선행을 받고 상당히 힘들게 입상했던 드림디바, 그리고 지난번 착지를 향했던 상체호, 선행 출하의 승문 이후로 3번 동안 전력을 다지고 있죠.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매트 보이고 있고, 그럼 경주 정계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인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1번 굿파이트너, 여기 2번 하얀누리,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겠죠. 역시 막판 뚝심이 한 발 있는, 좀 안장은 좀 믿음이 덜 있지만은, 8번 태양의 왕, 태양의 왕, 여기에 여전히 고기가 맛이 좀 부드럽지 못해요. 여기는 좋아져야 되는데 요거 아직도 안 좋아졌어요. 우리 김영민 기수의 안장에 9번 화이팅 삭스, 영원한 친구가 인기만으로 강력히 팔려주겠죠. 그냥 2, 3위로 팔려줄 것입니다. 경주 정계상의 이점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 문세발 기수가 기승전지 연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주 큰 농림부가 있거든요. 그 농림부를 위해서 이번 주에 아예 쉬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주에 조경호 기수, 조인고 기수는 쉽니다. 그쵸? 근데 조인건, 두 조씨, 조인건, 조경호 기수는 다음 주에 쉬고 이번 주에 대상경주 출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문세발 기수는 49점 마필 가지고 농림부를 먹기 위해서, 코리안 더비 우승했던 마필 가지고 2연패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제가 UCC 1경주 추천위원주 갔던 것은 국산 5군에 이번 주 휴장기 조교 치워서 마필 넣고 소위 말해서 가꾸시 마필 넣고 갑니다. 여러분한테 실망들이 않고 제가 몇 달 전에 승부처 가서 재미봤던 마필입니다. 사실은요. 마필인데 이번에 다시 상태가 오름세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UC 첫 승부처로 삼았다. 경주 정계상 2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드림디바는 거의 안 봐요. 제가 안 보고 여기 영원한 친구는 배팅공 가져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주 휴장기 1경주부터 하이라이트는 못 가겠고 솔직히 부담되니까 하여튼 국산 5군의 최고 가쿠시 마필, 휴장기 최고의 조교 치우스 마필 넣고 승부처 1호경마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주현 의원님 1경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1경주는 이성훈 의원님 승부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간략하게 풀어드리면 2번마 하얀누리랑 3번마 귀티레이디를 하만식 기수가 직접 두 마리 모두 이 전담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초이스 한 마리 이 31점 하방이 2번마 하얀누리예요. 그렇다고 귀티레이디가 어디 나빠서 하만식 기수가 2번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점이 이번 경주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좋아요. 거기에 5번마 드림디바도 이번엔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 소속조의 이 상위군 말들, 국산 2군의 메가스나미, 거기에 외산 1군의 기쁜 세상, 자, 이런 마필들을 내외각으로 붙여놓고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경쟁심, 투쟁심을 길러내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두권을 이끌 2번, 3번, 5번이 이번 경주 포인트인 경주인데, 일단 누가 나가던 간에 쉽게 선두권을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만 영원한 친구라는 말이 큰 능력은 아닙니다만 이 가진 거드름을 몽땅 다 뽑아낸다면 이번 경주 정계상으로 가장 유리한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기승하는 이강석 기수도 이 35조에서 이제 뭔가
이 자기가 기승 기회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때가 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문세용 기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강서 기수가 이럴 때 하재영 조교사 눈도장을 꽉 찍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0번마 영환한 친구의 이 전개상의 2점을 기대해보는 경주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편성이 정말 뭐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조금 똘똘한 말 한 마리만 있었어도 거의 뭐 올대가리 잡혔을 정도로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 그나마 직전 경주 배당으로 한번 쏴먹었던 1번마 노던 스카이라는 말이 직전 이상으로 훈련 준비가 좋았던 모습이고, 특히나 이번에 안쪽 게이트라는 이 최적 조건까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직전 보여줬던 걸음만 뽑아내도 이 정도 조건에선 어지간하면 2차권 안에는 충분히 꽂아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1번마 노던 스카이의 연투를 기대하는 경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옥선이나 11번마 만점 비율이라는 말도 큰 능력은 아닙니다만 이 점차적으로 이 힘이 차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더 뛰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의 이 전력 자체가 실전에서 보여준 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2번이나 11번 쪽에 이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하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을 일단 한 번 더 인정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후차권도 이 11 두 마리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형님. 이번 경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어렵냐? 뭐 시장이 저기평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저기평을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충 올리진 않아요.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도 대충 알고 있고 흐르면서 올리고 그러는데 저게 패턴의 어떤 변화,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편성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노던 스카이가 지금 포인마필이거든요. 저기가 얼레얼레해요. 마무리 조기 때 그냥 스포 때렸는데 한번 때렸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간신히 힘들게 입장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필은 또 일본 게이트 걸려가지고 지금 뭐 강력한 인기로 팔릴 거예요. 아마 팔리는데 솔직히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조기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어요. 저기가 걸음도 그렇고 힘은 파워감은 있어 보이는데 날카롭다는 부드러운 맛도 없고 좀 그래요. 저기 강도도 약하고 그래서 좀 고민스럽고 여기 더더구나 1300이거든. 지난번에도 1300 뛰었습니다만은 여기 다 복병권 마필들 맷도가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되든 안 되든 우리 그 매드포는 상당히 열심히 조개시켰는데 마체가 좀 얇아요. 아시다시피 마체가 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역시 같은 이제 18조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9번 에이스 프라우드 어찌됐든 간에 조깃발을 좀 세우고 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복병권 마필들이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왜 편성이 남았는지 저는 좀 수긍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사실 내가 후차로 가져갔던 복병권 마필이 있고, 공교롭 같이 편성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두 마리를 제가 간단히 언급하겠는데, 물론, 만점 비율이라든지, 여기에 또 같은 복병권 12번, 이강석 기사님 베스파시안 이런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마리 언급하고 싶은 것은 19조의 윤태욱 기수 안장의 번 피닉스. 최근 들어서 19조에서 윤태욱 기수가 뭐 별로 먹은 게 없거든요. 소속적 기수인데 근데 이 19조의 그 번 피닉스가 지금 거리가 그 1700 편성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나왔다는 거. 마무리 조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소속조 상위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2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좋은 걸음발 제가 조개편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역시 도저히 복귀가 안 나온 마필이죠. 7번 동안 바닥만 기었던 마필입니다. 7번 동안 바닥을 기었던 럭키 세븐 7번 탐나젤조.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제가 이 복병권 마필로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3번, 7번은 좋아하는 졌다. 3번 피닉스와 7번 탐나질주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비해서 걸음 변화가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게 패턴의 어떤 변화까지 생각하면서 분명히 걸음이 빠릿해졌고 좋아하는 졌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인기일, 강력한 인기일인데 어찌됐든 노던 스카이는 별로 100% 놓고 가라. 예, 뭐 일본 게티고 있으니까 그냥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영병 편성에서 아무튼 조금 놓고 가기는 좀 부담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 3경주 국산 육군 1000m 우리 김주원 의원님의 신막 게임이 상당히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상 신막 게임은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뭐 여기에서 녹화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면 물어보면 서로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김 의원 이거 뭘 보는데 왜 추천 경주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거 안 물어보는 게 왜냐? 제가 알고 녹화를 방송을 하면은 제 자신의 예상이 약간 흐트러져요. 같은 예상 같기는 절대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자기 예상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제가 왜 왜 갔는지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중이 정원에 못 가꾼다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우리 김재현 의원님의 어떤 마필 노래인데 출마의 어떤 승부 경주 출전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박태준 기수 안장의 12번 관악정상이 데뷔전 때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슈리가 입상을 시켰는데 단순하게 태종이면 더 입상을 더 확실하게 시켜주지 않지 않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불리하던 건 이제 기수가 교체됐다는 건 좋은 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외곽으로 1200이 아니고 1000m에서 1200의 곡선이 그 45도 묘한 각도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관악정상은 1000m는 항상 불리해요. 1200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거. 안장은 교체돼서 좋지만은 그래서 관악정상도 놓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디딤이자마죠. 앞으로는 좀 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직구서 스타일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계평가 말씀하면서 에코크로토스 조금 빠릿해졌고 여기에 이제 김혜성 기수 지난번 바닥을 겼죠. 라이크도 윈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조경을 슬쩍 올려가면서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청초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뷔전 때 밀어서 선행을 받았던 최보봉 기수 아무래도 2번과 우리 최보봉 기수 안장과 박태준 기수니까 인기마로 팔려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1순위로 봅니다. 뭐 절대는 아닙니다. 2세 마필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시네마 싸움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죠. 우리 김전님 추천위원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제가 데뷔전 때부터 복병으로 후차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부터 복병으로 노렸던 마필. 능건 모습은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커맨더 보자마죠. 조경호 기수 안장의 1번 K포스. 조경호 기수 안장의 최보봉 기수 2번, 12번 인기마로 대길로 팔려줍니다. 인기마로 강력한 인기마로 팔려줍니다만은 이성훈이는 1번 K보스를 데뷔전 때는 후착으로 노렸습니다. 노렸습니다만은 받치기로 노렸습니다. 정직하게 노렸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노리겠다. 강력하게. 조교편은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하게 노렸다. 마무리 조교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위군 마필과 병합하면서 했다는 것은 이건 승부를 하겠다. 혼자 돌리다가 K보스 혼자 돌리다가 조교 때 강약전조 하다가 마무리 조교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를 상위군 마필과 병합을 강하게 시켰다는 것은 이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김준희 의원님의 참고하시고요. 저는 K보스를 1번 K보스를 우리 천하의 조경호 기수 세계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에서 1번 게이트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 정말로 강합니다. 조경호 기수 1번 게이트 강한 사나이 K보스를 강하게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렸고 우리 김지원님의 첫 번째 UC 추천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풍겨주시죠. 예, 단통으로 승부가 되는 게임입니다. 일단 뭐 이번만 베스트 위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뷔전 때 제가 광분을 했죠. UCC에서도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타이탄의 베스트 윈 딱 한 방으로 승부가 되는 경주다. 승부 한번 진하게 하자. 땡땡 끝나더라고요.
역시 이 빠가시키를 문세영 기수가 외측 사인키를 잘 잡아주면서 선행을 강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음에도 1200m를 여유 있게 돌파를 해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말이 워낙에 세서 그렇지 경주 내용만 보면은 엄청나게 잘 뛰었던 경주 모습이에요. 이 최범현 기수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지금 9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이 여러 마리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500승 달성이 일요일로 미뤄졌다면 이번 3경주에 베스트 윈 타고 500승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토요일날 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베스트 윈은 여기서 어지간하면 대가리 치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붙여서 딱 한 마리만 노리는 게임인데 일단 데뷔전 때의 이 걸음을 좀 아껴놓은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이 직전 경주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유독 돋보이는 경주입니다. 제가 봤을 땐 2번 바로 2번이 선행을 받고 바로 그 뒷자리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잠재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인데 아마 제 생각대로 그렇게 레이스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12번막 관악 정상이 최저 배당으로 뚫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이 구멍 수 없는 딱 한 방 막건으로 큰 배당 아닙니다만 제대로 승부 봐서 진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구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14조 마방의 7번마 썬데이 하이츠가 강축으로 팔리는 경주인데요. 개인적으로 썬데이 하이츠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직전 경주는 이 토요일날 이 올대가리 잡혀있는 말이죠. 용해라는 말이 데뷔전 때 막강한 능력을 보여줬고요. 또 2착을 차지했던 스콜이라는 말도 엄청 잘 뛰어줬기 때문에 이 썬데이 하이츠가 잘 뛰고도 아쉽게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이 직전에 선행을 받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마방에서 상당히 걱정거리였던 마필이었는데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줍니다. 자기 걸음껏 잘 끼워줬어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직전만큼 이 우악스럽게 뛸 만한 상대들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이 마무리 훈련까지 직접 잘 조율을 해놨다면 무난하게 3착 승군의 우승으로 승근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번마 썬데이 하이츠를 인정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5번마 과천비상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게임인데 5번마 과천비상도 좋긴 합니다만 이 최범현 기수의 4번마 아르칸겔러퍼나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스피너 같은 말도 아직 보여준 게 덜하긴 합니다만 이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인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안쪽에 이 3번마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후차권에서 팔리는 5번마 과천비상 쪽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이 조교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 중인 3번, 4번, 외곽의 11번 이런 배당마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는 것도 괜찮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 결코 쉽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쉽지 않은 레이스인데 지난번에 인코스 9월 1일 제7경주 때 문세발에서 인코스 2점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서 3착을 됐기 때문에 인기만을 팔려주고 있고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텍스트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박태준 기수의 안장에 그 볼포니 자마의 과천 비상이 강하게 데뷔전 때부터 강하게 팔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텍스트상에 써놨어요. 위험하다고 써놨고 방송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속주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조금 빠릿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연 있는 마필들 저는 썬데이 하이츠도 조금 절대는 아니다. 왜?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마필이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3마리 정도 하는 이제 상태 오름세 있는 마필이 있어요. 먼저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그 포인 마필이죠. 포인 마필로서 데뷔전 때 포인마필로서 데뷔전 때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시장기 때부터 상당히 강약 조절 적용시켰고 소속주 마필 병합했던 3번 내비게이터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 바닥 끼었던 건 이번에 절대 바닥 안 껴요. 절대 바닥 안 깁니다. 입상한다는 장담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내비게이터는 잠은
데뷔전 때부터 이렇게 바닥에서는 바닥을 안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데뷔전 때 영희한테 분명히 방해받았습니다. 이렇게 체결료는 밑에 그 상황도 나옵니다만은 최범 기수 안장의 아르칸 갤로퍼도 조금 빠릿해졌다. 데뷔전 때 방해받고 경주 전개가 안 풀렸는데도 그래도 오착을 됐던 그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역시 지난번에 착지 불량 스타트가 역시 매끄럽지 못했던 김혜성 기수 안장의 10번 타키원, 이런 마필들, 메루사인이 이제 외곽 게이트 걸려서 조금 찝찝합니다만은 지난번 철저하게 선입으로 갔었죠. 메루사인요 철저하게 선입으로 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최외곽으로 걸려서 조금 찝찝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게 패턴의 변화를 보였거든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기습선행 지난번 철저하게 걸으면 아꼈지 않습니까?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이번에도 느닷없이 기습선행 가서 좀 버티면 끌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곽에 걸려서 조금 찝찝한데,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이제 충마를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3번 내비게이터 여기 10번 타키원, 아르칸까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3번 내비게이터하고 10번 타키원은, 조심해야 된다. 두 마리 복병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집어서 그냥 이거 한 마리 다 이렇게 한 거 보는데, 인기 마필들이 확실하게 월등하게 인기 마필들이 카리스마 있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경주 레이스 자체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마필들이 아니에요. 과천비상이라든지 썬데이 아이치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보다 상태 오름세 있는 레비게이츠라든지 타키온, 아르칸 또는 이런 마필들을 조금 조심해도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혼합사군의 1300m 마령경주, 머리가 조금 아픈 경주입니다. 머리가 좀 아픈 경주인데, 혼합사군 이번 주에 편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번 편성은 좀 어영부양 편성입니다. 사실은요. 그쵸? 어영부양 편성이기 때문에,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는 굉장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 9번 동안 허우적됐던 킹왕짱도 팔려주고요. 여기에 양재철 조교사님의 3번 작전하려도 인코스 근처 팔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지난번 약간 방해받았다고 해서 1번 1년 방해를 받았어요. 샌드 서핑과 타이거 노얄 사이에서 출발이 이렇게 샌드위치 되니까 어떻게 출발이 되겠어요? 마필 샌드위치 되니까 그 사이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인코스 있죠. 윤영민 기수가 좀 덜 팔려주겠네요. 근데 편성이 또 어영명하다 보니까 팔려주는데 이루리로 약간 적용한 거는데 그 돼지 같은 마필 좀 체중이랑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빼자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에서 이것저것 다 팔려줍니다. 이것저것 다 팔려주고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는 그야말로 어영비한 변성인데, 제가 여기서 한 마리 복병급 마필 인기만 혹시 또 팔릴지 모릅니다. 워낙에 허접하다 보니까요. 팔릴지 모르는데 제가 6번 상승 홀릭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편성을 보니까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근데 1년하는 마필은 월요일날 2바퀴 1바퀴 반을 돌아가면서 난리 쳤는데 그림이 날카로운 맛이 항상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조시예요. 항상 그 정도예요. 네, 편성상 지금 1번 게이트 2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팔려줍니다만은 강하게 넣을 정도는 솔직히 아니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게 이제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려주는데 복병급 마필 이 여영단 편성에서 조인공 기수 안장에 상승홀릭 조금 빠릿해졌어요. 빠릿해졌고 3세 마필로서 호주산입니다. 근데 혈통 괜찮아요. 기본적인 혈통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전에서 2번 동안 지금 허우적 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빠릿해졌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안마 편성이 있어 출전 못하고 이쪽으로 출전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승홀릭을 우선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병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데 있습니다. 이 충마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경주 상승홀릭을 복병권을 말씀드리면서 김주현 의원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일단 이 선두권을 형성할 말이 5번마 진짜 사나이, 6번마 상승홀릭, 이 8번마 아너스 러너까지 선두권을 가세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거리가 이 1300m라는 점이 선두권 마필들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상당히 이 흥미진진한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일단 이 선두권 마필들이 와장창 이 무너지는 그림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직전에 철저하게 등짝과의 호흡만 재봤던 9번마 이루루입니다. 자, 이 마필은 7월 28일 날 제가 UCC 방송에서도 강추를 드렸습니다. 이루리가 장거리에선 충분히 되는 말이다. 그 당시에 입상을 하면서 최저 배당을 깨버리고 고배당을 터뜨렸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거리가 짧아서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상 뛰는 거 보니까 오경환 기수랑 등짝이 그야말로 잘 맞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의지가 없는 경주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요 오경환 기수가 이 팔뚝 힘이 좋은 기수 아닙니까? 이 덩치 큰 이루리를 몰아줄 때마다 주폭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이번 경주도 특별히 이 직선에서 카리스마 있게 이 우악스럽게 뛸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축폭으로 널찍널찍하게 뛸 수 있는 이루리 같은 말이 충분히 여기서는 올라올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오경환 기수가 직전에 타보면서 감도 잡았기 때문에 요번에 승부까지 걸려 있다면 이번에는 이루리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9번마 이루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나머지 마필 중에는 이 조교 때 변화가 뚜렷했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이 11번마 그랜드와인은 6번마 상승올릭과 같은 북의 형제 마필인데 모마 쪽 혈통이 그야말로 짱짱합니다. 이 괜히 몸값이 8천만 원이 넘는 게 아니에요. 이 데뷔전 때는 다소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부터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53조 마방의 12번마 문학의 비전이라는 말도 직전 경주에서 대체적으로 이 탐색성으로 일관했던 말인데, 요번에 이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컨디션이 확실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학의 비전 같은 말도 여기서 충분히 자력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들, 그 중에서도 9번마 이루리를 중심에 놓고 이 좀 공격적으로 배당 막권의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3번마 프라이빈 라운이라는 말은 사연이 좀 많았던 말이죠. 직전 데뷔전 경주 당시에 제가 UCC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경주를 해서 오래 활약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뛸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때려서 말값이라도 지금 뽑으려고 마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열심히 탄 거예요. 최선 승부를 다한 거고, 그 당시에도 이 국산 육군에 이 나이가 꽉 찬 이 4세마 프라이빙 라운이 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산 5군으로 점핑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국산 6군에 이 들어갈 만한 편성이 없다 보니까 이 5군으로 점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직전만큼 편성이 만만하다라는 거예요. 직전에는 데뷔전 경주였고 이 전반적으로 조교 강도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진 않았습니다만 김영진 기수가 길게 돌려주면서 직전보다는 확실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이 프라이빈 라운 이번에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마필이 되겠고요. 7번마 시크릿 포켓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 누추입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빠르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서 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최저 배당이 유력시 되는 3번, 7번, 3번 두 마리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네.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본마 편성입니다. 기본마 편성인데, 강한 또 선행형 마피는 없어요. 순발력 있는 마피는 몇 두가 보입니다. 1번 오디세이 아침, 신명산, 여기에 또 점핑 출전한 프라이라원, 천하강적, 다 순발력 조금씩 가져오세요. 럭시비전, 톱기어, 승군전이죠. 여기에 시크릿 포켓,
또 순발력 좀 가지고 있고, 외곽에 있는 뭐 초운성까지, 카리스마 있는 선행형 마필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누가 이제 선행을 나가냐. 이런 편성에 누가 선행을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만들한 그 순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덜 했던 마필들 선행을 나가고 또 버티는. 그래서, 휴장 전에도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이 후착을 못 찾아가지고 땅을 쳤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순발력이 어중간한 편성에서는, 그래도 조깃발 세우고 출전하는 마필, 뭐 어차피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김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특별히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온다고 말씀, 2차가는 올 수 있다고 가능성 있는 마필이 바로, 박상욱 기수 안장의 시크릿 포켓입니다. 지난번 승군자한테 가능성 있는 걸어보기 또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또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약 조절하고 48조 특유의 휴장기 가장 정성을 들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18조에서 소속조 옮겼지 않습니까? 이준철 씨가 48조에서 다른 마필로 41조나요? 그쪽으로 가고, 박상훈 기수가 또 18조는 또 마필도 자원도 풍부하지만 기수도 풍부해요. 오경환 기수, 이상학 기수 뭐 이렇게 있고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크릿 포켓은 그냥 1순위로 이렇게 어중간한 선두권 약한 편성에서는 최소한 2차는 가능하다. 그래서 인기 마필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마령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국산 5군의 뭐 전형적인 기본마 편성입니다. 기본마 편성이고, 확실하게 이제 충마가 있는, 재능금 받고 나와 출마하는, 재능금 출마하는 천마산도, 내치기로 그 기대는 습성 때문에 때문에 재능금을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저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냥 능력껏 보는 겁니다. 편성상으로요. 여기에, 여전히 그냥 그 걸음이고, 파워감은 있는데 좀 부드럽고 막 그런 맛이 없는 마필 세아누리고 있고, 여기에 지난번에 스타트 때부터 요상한 말머리, 조금 석연치 않는 말머리 했던 워전 챔프, 이런 마필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코스는 아닙니다만, 외곽에서 지난번에 어영비양 탔던, 역시 여왕 등구, 5번 무학, 이런 마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마사는, 지난번 8점 만에 첫 입상을 했습니다. 첫 입상을 했는데, 그 내치로 기대는 습성 때문에 제 능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솔직히 100%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역시 100% 믿음이 없고, 제가 한 마리 이제 우선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승군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호적거리고 있죠. 호적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말머리, 나 요 기술 안 좋아하거든요.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요. 확실하게 선행의 마필이 없어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또 기본 순발력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기의 기수 안장에 워전 챔프, 워전 챔프를 제가 1순위로, 아니면 배팅권 반드시 빼지 말고 가져가라, 유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기본마 편성에서 3착 승문에 걸려있고 내치로 기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천마사는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버리지는 않겠는데 후착으로 가져가면서 상당히 강약 조절해가면서 뭔가 지난번보다 그림이 좋아졌고 빠릿해진 모습을 보였던 33조의 이기의 기수 안장의 8번 오전 챔프를 배팅권 꼭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자, 우리 김조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기본마 편성에서 정확하게 한번 소스 한번 주시죠. 예, 제가 소스 드릴게요. 4번마 천마산이 인기 1위고, 1번마 새하늘이, 2번마 제니어르킨, 거기에 5번마 무아,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립니다. 하나같이 다 발이 느린 마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6번마 여왕 등극이 무난히 꽂힐 수 있는 조건이에요. 최근에 이 쉽게 선행을 못 받는 그림 속에서도 이 직선주로 끈기를 보여줬던 말이 여왕 등극이기 때문에 이번에 붙들고 앞에 나갈 수 있는 선행 찬스를 만났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입상 찬스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이에요. 워낙에 제가 배팅만 들어가면은 정말 아쉽게 자꾸 깨지는 모습을 연출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만큼은
충분히 제 기대만큼 뛰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방춘식 기수가 요즘에 승부 걸리면은 무조건 선행입니다. 방춘식 기수의 그야말로 매물찬 말머리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마 여왕 등극을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경주 국산 1군 2000m 경기도지사회 별정경주 대상경주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추천해주 계속해서 지지난주인가요? 그 앞전 휴장 전전주에 제가 추천했다가 제가 강력하게 노렸던 마필 바닥을 기어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을 당했는데, 자, 이번 경우는 이제 안말들 견섭이다 보니까, 안말들 편성이다 보니까 점핑 출전하는 마필이 많이 있습니다. 뭐, 2번 최초로 여기에 5번 선시드, 승리 암성, 뷰티 2000, 과천 동이까지, 안말들 경주다 보니까 점핑 출전하는 말이 전체 10말 중에서 반이 점핑 출전했고, 반은 기본 마필인데, 기존에 있는 1군 마필인데, 만약, 무늬만 1군이지, 제가 봐서는 점핑 출전한 마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예. 왜 그러냐? 저는, 저게 얼레벌레 하다가 수요일, 목요일 날 기본적에 딱 그만큼만 저기를 시켰다는 것. 여기에 골든 너지, 저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 너지가 선행선임 다 가능합니다. 조경도 올렸고,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상태가 얼음새는 분명해요. 골든 너지가요. 조금 소스 들이장하면요. 그런데 입상 때 그런 파워풀한 모습은 1% 부족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골든 너지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어차피 천은 이 발음이 비슷한데요. 4번 게이트 오경환 기수 한 장이 오쿠스에서 2착됐던 첫 직을 직선에 놓치고 2착됐던 오쿠스에서 4번 천은이 선행을 낚을 겁니다. 발이 좀 빠르죠. 골든 너즈로 일단 붙을 겁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선입으로 가겠죠. 여기에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아마 인기 1위로 팔려줄지도 모릅니다. 장철 기수 한 장에 1번 천은 자, 어찌됐든 간에 여마필이 3마리가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가는 편성인데 저는 취입형 마필 놓고 갑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째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사연이 깊었던 마필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단출하게 10마리 편성입니다만 분명하게 여 대상 경주를 먹기 위해서 철저하게 바닥 바이오리듬을 지켰던 마필이 있습니다. 상태가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히. 자, 1호 경마 대상경주 제8경주 UCC 메인 승부처 경기도지사 앞에 2000m 안말 한정경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한테 기대에 머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구경주입니다. 국산 4곤 1400m. 자, 오늘 김주연이 준비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오전에 3경주에 저희가 승부를 한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경주도 단통이고 이번 9경주도 단통이에요. 근데 이 3경주와 조금 다른 건 이번 9경주는 쌍식으로 한 방을 때린다 이겁니다. 당일 뭐 거의 올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인천탱크. 인천탱크를 뭐 안 보는 경주는 아니에요. 후차권에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인천탱크가 올대가리 잡히고 2착을 하는 그림, 그 그림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에요. 일단 이 인천테크가 어디 안 좋거나 부담 중량이 높아서 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길 수 있는 말이 이번 경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방 내용도 좋고요. 조교 과정도 좋았고 능력으로도 안 될 게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기도에서 많이 생각보다 밀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배당 나올 때 얘 가지고 꼭 한구라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현장에서나 본 예상에서나 여러분들께 아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복승식 막거는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주예요. 복승식보다는 여러분들도 이 평소에 쌍승식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경주 어차피 저랑 한 배 타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쌍승식으로 한번 구매를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으로 왔을 때 여기서 한구라 진하게 하고요. 복승식은 딱 본전으로만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식 단통 막건으로 1호 경마 9경주 때 쐐기타를 확실히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가리말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경주입니다. 이 7번마 차이밍 비카.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괴물이더라고요. 와, 그걸 초반부터 4코너까지요. 숨 쉴 틈이 없었어요. 계속 경합을 했습니다. 원래 이 말들이 이 코너 구간 가기 전에, 이 3, 4코너 가기 전엔 이 숨을 좀 쉬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 직선에서 가속 구간에서 다시 무호흡으로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전에 숨을 한 번도 안 쉬었던 차이밍 비카가 무호흡으로 한 바퀴를 돌아낸 거예요. 그건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 괴력을 발휘했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올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붙들고 한 바퀴 돌아줄 것 같아요. 선행을 못 받아도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7번마 차이밍 비카는 어지간하면 이번 경주 오는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차권에서도 직전에 이성원 위원님과 아마 같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번마 이벤트킨이 여전히 말이 좋아요. 직전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만큼 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후차권에서도 이 최저 배당이 유력시되는 6번마 이벤트킨이 가장 돋보이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지난번에 이벤트킨 같이 이제 적중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배당이었죠. 어차피 바람 불었고 편성이 영향만 편성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안말 레이스지 않습니까? 이번 경주가 안말 한장 경주인데 차이밍 비카가 지난번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선행을 받았거든요.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선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차피 선행을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내각에 있는 아리랑 특급이라든지 또 마음의 빛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마필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이런 마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있는 뭐 당찬 미소 승훈전입니다. 이런 마필들 승훈전 맞이하고 있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는 나름대로 조금 순발력이 있는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못 갔을 때 차이밍 비카가 과연 선입 가능성이 있느냐. 지난번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승문전이었죠. 차이밍 비카가요. 그리고 지금 어영부영하게 지금 5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과연 선행을 못 갔을 때 선입으로 갔을 때도 그렇게 파워풀한 모습이 막판 걸음이 그렇게 좋은 걸음이 나올 것이냐.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물론 선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있기는요. 있는데 그래서 이런 편성 자체가 보니까 또 어영비가 편성입니다. 사실 어영비가 편성이기 때문에 안 될 이유도 없고 안 될 이유도 없고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난번에 박연호 기수가 1800m 거리 첫 도전에서 실수했습니다. 제가 봐서 실수했습니다. 말머리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비해서 거리면 조금은 더 빠릿해진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좀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오경환 기수의 안장의 아리랑 D급은 박연호 기수 그 실수입니다. 말머리 꼬마 기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한 건 아니거든요. 그 기승술이 좀 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감량으로서 그런 깜짝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마필의 고유의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리 좀 다운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빠릿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리랑 D급을 1순위로 보고 싶습니다. 아리랑 D급을 저는 이번에는 어떤 그 쪽의 패턴 어떤 변화도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1300m 상당히 빠른 레이스 단거리에서 상당히 빠른 레이스에서 역시 적응력을 길렀다는 것이고 지난번 거리 첫 도전에서도 꼬마 기수의 말머리 실수로 인해서 가능성 있는 검을 중거리에서 충분하게 보였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8번 아리랑 D급을 배팅권 가져가라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안말 한정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호랍 1군 1900m인데요. 핸디캡입니다. 근데 원래 이 편성 자체가 지금 수정이 됐어요. 왜 지금 하위군 상위군 편성 토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핸디캡 경주를 그 마지막 경주로 지금 밀려났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 편성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경주 쉽다면 쉽고 사실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입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고 있고, 여기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몇 대 보이죠. 장추열 기수의 안장에 셀러브 투나잇, 여기 6번 꽃여울, 7번 중간 게이트 딱 걸렸네요. 4번 6번 7번, 이 4번 6번 7번이 여기에 10번 오경환 기수의 질풍도도까지 레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빠르는데, 카키우스는 8월 26일 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선입으로 입상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선입으로, 물론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상위권에서 1400이라면 단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카키우스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빠른 레이스에서 과연 여기 이제 네로사트 12번 나노시티까지 승문 이렇게 발빠른 마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발 한 발 쓰는 마필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된다는 경주 전개상에 이 5마리가 선행의 마필 빠른 레이스인데, 과연 이 빠른 레이스에서 카키우스가 또 선입으로서 페이스 조절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경주 전개상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상군주 신영철 기수로 안장 교체됐는데, 조교는 우리 천재 기수가 김옥성 기수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순위로 지상군주를 볼 수밖에 없다. 뭐 어차피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그래서 나노시티는 안 봅니다. 나노시티는 뭐 그냥 저기도 얼레벌레 시켰고, 그래서 충막감으로서는 13번 지난번에 뭐 어쨌든 간에 조금 걸음을 좀 아꼈다는 느낌도 솔직히 받았고요. 그래서 13번 지상군주 신영철 기수 안장의 지상군주를 충막감 또는 1순위로 보면서, 저는 이번 주 UCC 가장 강력한 뭐 인기 마필입니다. 지상군주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빠른 레이스 우리 김준희 의원님의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뭔 표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6번마 꽃여울이 일단 선행을 또 나가는 경주입니다. 이 카키우스는 직전 1900m 경주에서 의외로 이 셀러브레 투나잇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선입 작전을 구사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분명 보여줬던 그런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당연히 또 따라가는 작전을 생각하고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할 거예요. 셀러브레 투나잇도 빠른데 꽃여울이 더 빨라버리고, 또 외곽에 있는 12번마 나노시티도 빠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따라갑니다. 과연 따라가서 이 직전과 같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다소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직전의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시 이 노코들에게는 찜찜한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마필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뒤로 돌려서 받쳐가는 쪽으로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3번마 지상군주는 직전에 외산마 1, 2, 3가 1, 2, 3착을 나눠 가지는 경주에서 좋은 기록, 또 좋은 내용으로 4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기대는 악병만 문세용 기수가 잘 컨트롤 해줬더라도 이 3착을 차지했던 주몽과 3착 대결은 한번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에 부담 중량이 떨어지면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고, 선두권이 불안한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인기 1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기마 중에 13번마 지상군주를 가장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직전 경주 내용 있게 후미에서 추입 한 발을 써봤던 14번마 재앙탄생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용서 없이 빠르게 선입권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번마 재앙탄생도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4번 이 선입권을 형성할 두 마리 쪽에 좀 더 점수를 실어주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UCC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2주 만에 UCC 방송하다 보니까 저랑 김준희 의원님이랑 여기 리듬을 매주 찾아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건방지고 외람돼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 무리한 배팅 하지 마십시오. 휴양 이후가 경마가 가장 어렵습니다. 배팅 강도도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야지, 야 2주 한번 쉬었으니까 추석 때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한번
박자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아시죠? 예, 경마라는 것은 하나하나 안 된다고 해서 서두른다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외람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UCC 방송 마치겠습니다.